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 R&D 지원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전윤종 원장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보통 소부장이라 부르는데요. 오늘은 소부장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부장 정책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교육단의 임영묵 박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 줄여서 이제 소부장 산업이라고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단어가 돼버렸죠. 이 소부장 산업은 뭐 소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루는 그 중간재에 방점을 둔 산업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제 19년도에 일본이 반도체와 IT에 쓰이는 세 가지 중요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데요. 양적으로는 이렇게 컸지만 질적으로는 기술 우위에 있는 국가의 특정 제품에 너무 매여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이 되죠. 그러던 와중에 또 불과 1년 만에 또 다른 충격에, 또 다른 형태의 충격이 옵니다. 바로 코로나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전선 다발입니다. 기술적인 열의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하던 품목은 아니었고요. 생산 단가 문제로 외국에서 생산되던 것을 우리가 수입해서 조립하던 형태였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산지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가 스톱이 되는 그런 사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두되는 게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부장 1.0을 내놓은 지 1년 안에 이런 상황, 대외 상황을 고려해서 소부장 2.0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런 소부장 1.0, 2.0을 통한 불과 한 3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100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약 의존도가 6% 정도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소부장 기업들의 시장 가치라든지 매출액도 딴 산업 대비 예를 들어서 전체 제조업이 16.3% 정도였는데 소부장 산업은 한 24.1% 정도. 그 다음에 1조 클럽이라고 부르죠. 매출 규모가 1조 이상인 기업들의 수도 13개에서 34개로 증가하는 이런 기업들의 성장 측면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존도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도 소부장 산업 분야에 있어서 15.3%라는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적인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노력이 만나서 소부장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는 됐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품목을 오늘 동영상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채워낼 2022 대한민국 소부장 월드컵 대표팀을 소개합니다. 먼저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초고성능 극한 소재, 고부가 가치 화학 소재 3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우리 공격수들은 국내 기술로 육성한 세계 정상급 강력한 소부장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로는 반도체 강관, 히터, 장비, 반도체 칩 검사 장비, 2차 전지 소재 3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볼배급 및 공급 능력을 갖춘 든든한 허리라인이죠. 다음은 외부 공격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강력한 소부장 수비력을 갖춘 3명의 수비수입니다. 대중국 히토류 음극재, 대일수이브존 100대 품목, 대러시아 반도체 특수가스, 마지막으로 실점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한 레전드 골키퍼, 대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그리고 감독으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입니다. 최고의 감독과 선수들이 만나 써내려가고 있는 소부장 월드컵의 기록,
그 놀라운 신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좀 재밌게 구성한 동영상도 보셨는데요. 이런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성과는 지금 뭐 단기간 내에 한 4천억 원이 넘는 매출 효과도 가져오고 있지만 R&D가 보통 한 3년에서 5년이 소요된다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나올 성과는 더 클 거라고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들이 생겼습니다. 요소수가 갑자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거죠. 공급망을 관리 품목을 100대에서 338 플러스 알파로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관가했었을까 보니 기술적인 우위로 독점하는 제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산업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라면 단순 소비재나 범용 소비재 뭐 이런 거라도 사실은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어떤 그 소재의 수급난 또 에너지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국가별 자국 우선주의를 고려하면 상시적으로 이런 공급망 충격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정책들에서 보완할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새 정부 소부장 정책이라는 것을 또 내놓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기존에 잘해왔던 거는 지속적으로 하되 좀 확대 개편하겠다. 두 번째는 이런 소부장 민간 기업 간의 협력 생태계를 확산을 하겠다. 세 번째는 상시적인 어떤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5가지 축으로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소부장 1.0, 2.0 기존의 정책이 대일 또 대주력 산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대세계, 대첨단 미래 산업으로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R&D입니다. 정책 이행 수단에서 성공 요인은 유지를 하고 일부 보완점은 좀 바꾸자 이런 취지로 연구개발 지원 체계도 조금 보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화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뭘 만들고자 하는데 그 감인 소재나 부품, 그 감을 만들기 위한 장비가 외국 의존이라서 우리가 힘들어지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떻게 그 생산 기반을 확충할까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우리 기업의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 글로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네 번째는 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확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중간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민간이 다차원 연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 투자 확대,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투자 연계하는 거에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주는 그런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 5번째 키워드는 공급망입니다. 수시, 상시적으로 언젠가 닥쳐올지 모르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종합지원 체제로 탈바꿈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짧게 5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해서 새 정부의 소재부품 장비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단 임영묵 박사님으로부터 소부장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부장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임 박사님께서 많은 소부장 현황과 이슈들을 논의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한 3년 정도, 2019년부터 하면 3년 동안 진행해왔던 소부장 전략 정책의 핵심 성과, 그렇지만 약간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과라고 그러면 이게 소부장에 관련된 부분이 일본과의 소재 부품 전쟁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대일본 의존도가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성과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의 전략 산업이요, 미래 전략 산업 이런 거 돼 있는데 앞으로도 그게 계속 갈 거고요. 새로운 전략 산업의 발굴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차 전지 분야가 오히려 반도체를 능가하는 이제 산업이 될 거로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많은데 2차 전지 분야가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발굴했다고 하는 것도 소부장 사업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한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결국은 수입선 다변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많은 부분이 대만하고 중국에서 하는 부분으로 생겼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세계 정세에서 미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의 안정화 전략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동 원장님께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앞서 강연에서도 나왔듯이 그 소부장 경리장 강화 대책을 통해서 뭐 일본이 촉발한 겁니다만은 100대 품목에 대해서 국산화, 내재화를 추진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은 소부장 2.0 전략에 있어서도 다양한 소재품 기술의 국산화, 그다음에 내재화를 통해서 우리가 소부장의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계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나 소부장 2.0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했던 그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간의 대정요법적인 대책에 좀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를 보고 또 미래 신산업과 기술을 좀 확보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은 약간 부족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또 아쉬움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좀 전에 이제 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정부에서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제일 강조하는 게 민간주도 혁신성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전문가들로부터 특히 이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이 어느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현장에서 가까이 계신 황철주 대표님께서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 가장 중시해야 될 말씀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시장을 독식한다. 그래서 1등이 시장을 독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초기 시장을 여느냐 못 여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기술은 좋으냐 나쁘냐의 관계이고 지식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소부장이 대기업이 혁신하는데 먼저 혁신을 해줘야지 대기업이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은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근데 거버넌스, 자본주의의 거버넌스는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을 기다릴 수 없는 거버넌스 체계예요. 이런 거버넌스를 좀 바꿔줘야지만 혁신이 지속될 수 있고 혁신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이 초기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버넌스 또한 정부가 좀 잘 더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체를 중간에서 조정하면서 기술 개발을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자기술연구원의 신희동 원장님께서 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소부장 정책의 새로운 강조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소부장 기술이라는 것이 산업 디지털 전환에 상당히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실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초고속, 초연결 통신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분야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 기술이 있지 않은 한 어렵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그런 소부장 기술에 좀 중점을 두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개 좀 덧붙인다고 그러면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산업화까지는 아마 좀 많은 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에 이어서 기업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번에는 좀 해야 체화되지 않을까, 기업에.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좀 주안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업계, 그다음에 연구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소부장의 원천적인 경쟁력은 역시 이 기초과학과 원천 기술에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에서 보시기에 소부장 정책의 앞으로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 건지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 산업의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 빼고 어떤 부분은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때도 세계적인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서 무빙 타겟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목표도 그렇고 품목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세계 최고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주안점은 소재 부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어떤 제품을 만드는 이런데 소재 부품이다 이런 관점에서 떠나가지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은 요소수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소재를 할지라도 이게 국가의 굉장히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게 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소재 공급망 안정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이번 아마 정부의 가장 큰 특징적인 소재 부품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 정책 방향에서도 발제를 하셨으니까 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새 정부의 정책 특히 강조할 점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강조해서 이 신경을 쓴 부분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현을 잠깐 바꾸면 요즘 많이 회자되는 탄성 회복력이고요. 공급망 위기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대외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많이 흔들리지 말고 재빠르게 다시 중심을 잡는 그런 탄성 회복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인 어떤 그 품목들 그거를 이번에 공급망 안정 품목이라고 이름 붙여서 모니터링 품목을 확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체제를 만들자 해서 이제 그런 거를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역할로서 지금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 주신 대로 추격자 역할에서 선도자 역할로 이제 바뀌기 위한 미래 신시장의 먹거리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그런 거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네 분께 공동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래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염두에 둔 소부장 정책을 해야 될 건지 상당한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소수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냐라는 것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의 독점적인 기술 우위를 가진 제품을 가진다면 그게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신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특정 제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는 특히 이제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승자 독식이라는 그런 구조가 많이 나타나니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선도 유망 품목에 대한 생산 능력을 우리가 먼저 빨리 갖추는 것. 이게 좀 더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봐서는 뭐 오늘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공급망을 통해서 안정 유지를 위해서 산업이 버팀목이 돼줘야 미래에도 있기 때문에 양단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전제를 삼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기술 패권 전쟁하에서 뭐 지금 미국이 하는 시 하에서 봤을 때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본 공급망 재편 전쟁에서 또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공급망은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정부가 뒷받침한다 한다면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술 전략 확보는 정부, 저 같은 공공 연구기관을 포함한 학계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참 그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하지 않는 과학 기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성장 동력은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면적의 0.07%밖에 안 되고 세계 인구의 0.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조그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천연 지하 자원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우리 그 대한민국 산업 기술 정책에 의해서 성장한 나라인데 산업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99%의 국산화는 불가능하지만 1%의 세계화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1%의 세계화로 99%의 글로벌 그 공급망을 협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의 세계화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재 공급망 안정도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신산업 공급망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대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래의 신산업 공급망 안정을 우리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쪽에 더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네 분 전문가로부터 소부장 쭉 들으면서 제 마음 들었던 게 소부장은 레고 블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레고 블록을 이용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에 완성품을 판매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레고 블록이 이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뭐 수출 규제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완성품을 못 만들면서 레고 블록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 레고 블록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효과적으로 만들까 이게 이제 소부장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전문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에 맞춰서 전문가들 제시한 대로 이에 맞춰서 하면 우리가 소부장 정책 레고 블록도 우리가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